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구독 그리고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두의 역사와 구들 넣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들은 5000년 전의 신석기 유적에서도 볼 수 있으며 4세기경의 황해도 안악 삼호분의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온돌이 방으로 만들어진 통구들의 형태는 고려 말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구들의 형태에 대하여 2016년도 문화재 수리 기능자 이론시험 문제로 출제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로 부유층에서 사용했으며 병자나 노인의 방으로 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종 17년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당시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성균관 유생들 중 병을 앓는 이들이 많아서 온돌방 하나를 만들도록 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으로 보자면 16세기가 되어서야 전부 온돌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인조 2년 조선왕조실록 기사에서는 황해군 때에 이미 4대부 종들이 사는 방조차 모두 온돌인데 나인들이 판방에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하여 나인들의 방도 온돌방으로 바꾸었다는 대목이 나와 궁궐에 온돌이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기후가 유난히 추워가지고 소빙하기라고도 불리는 16, 17세기를 거치면서 온돌은 점점 많이 보급되었으며 일반 백성의 초가집에도 구들방으로 난방을 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들 넣는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불길이 지나가는 순서는 먼저 아궁이에 땔감을 넣고 불을 붙입니다. 아궁이 후렁이에서 장작에 불이 붙어 연소를 시작하면서 소처 밑자리를 스치며 지체 없이 불고개로 들어가지요. 불길이 불고개에 부딪혀 위로 솟구치며 불목으로 들어가게 되고 불목 구멍을 타고 넘어 불목과 붙어있는 부넘기를 거쳐 고래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때 불목을 통과하면서 발생한 부력이 고래 안으로 들어가면서 고래 내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어 가지고 불이 꺼질 때까지 배연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찬 불길은 상대적으로 느린 장소인 고래 속을 연기가 되어서 유행하다가 바람막이를 지나 개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개자리에서 습하고 더운 공기는 가벼움으로 천정에 붙어서 물방울이 되면서 발생하는 액화열이라는 것은 수증기가 물이 될 때 539kcal kg의 열을 구들장에 전달하고 개자리 바닥으로 거름과 함께 떨어져 지하수로 사라지게 되고 차갑고 건조한 공기는 상대적으로 무거움으로 고래바닥보다 더 낮은 연도를 지나 꿀뚝개자리에 남은 습과 거름을 떨어뜨리고 꿀뚝을 통하여 배연되는 것입니다. 구들 넣는 순서는 낮은 곳부터 올라오면서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아궁이 바닥과 개자리와 꿀뚝개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꿀뚝은 따로 떨어져 있고 연도가 나와야만 거기서 달아서 만들게 될 테니까 나중에 마무리 단계에서 하면 되니까 꿀뚝을 제외한 아궁이 바닥과 개자리 바닥이 가장 먼저 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 말하는 구들 넣는 순서에 따라 정리하자면 기초공사 고막이 벽의 기초부는 20cm 이상 깊게 파고 원지반을 다짐한 후 다짐석을 깔고 충분히 다짐하고 그 위에 진흙을 발라서 만듭니다. 줄기초 방식이 좋으며 아궁이 및 꿀뚝개자리를 만들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고래바닥 다지기 아궁이, 고래, 개자리, 연도 및 꿀뚝 등의 밑바닥은 파내거나 돋구어 다짐하고 손달고 등으로 다짐하여 부등치마가 없도록 집안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바닥의 마무리는 다짐도가 좋고 시공이 편리한 마사토나 모래 등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들개자리 고래바닥보다 깊게 파고 불목에서 넘어온 열기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열기가 구들 내부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여 퍼지면서 난방의 효과를 내는 실체적 첫 도입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들개자리를 설치한 구들방은 많지 않습니다. 구들개자리가 있음으로 해서 불길이 고래 속으로 빠르게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림으로써 열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불길은 연소되는 동시에 솥자리 아래를 스치듯이 고래 속 깊숙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못하면 열기를 빨아들이는 흙과 돌로 된 아궁이 후렁이와 불목, 부넘기 등에서 머뭇거리면서 순식간에 온도는 확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 생각으로는 하나의 아궁이로 방 두세 개를 지나가야 하는 특별한 구들방으로 조리할 음식의 양이 많아서 몇 날 며칠을 불을 지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곳에서는 꼭 필요할 테지만 일반적인 가정집에서는 불필요한 설비가 바로 구들개자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들개자리는 너비가 구들장 한 개 돌판보다 작고 깊이는 고래바닥에서 약 60cm 정도 깊이지만 그 너비와 깊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지역 환경에 따라, 지역 기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혹한 지방은 얕은 구들개자리와 큰 불목으로 설계하여 불길이 구들개자리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바로 속으로 쑥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자리벽은 벽돌로 쌓고 개자리 밑바닥은 평평하게 잘 다지고 사춤을 넣어 진흙반죽을 발라서 마무리를 합니다. 아랫모구 구들장은 윗모구 구들장보다 더 두껍게 깔거나 겹구들로 하여서 아랫목이 눕거나 타지 않도록 대비합니다. 불목은 솥을 거는 부뚜막 아궁이에서 불고개와 불목구멍, 부넘기를 포함하는 통로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불목은 아궁이 후렁에서 들어온 열기를 구들개자리와 고래로 넘겨주는 경사진 공간으로 아궁이의 불길이 그대로 빨려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넓이와 높이를 잘 조절하여서 만들어야겠습니다. 추운 지방의 불목은 둔덕에 가까운 높고 넓게 만들어서 열 효율과 열 관리를 위하여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높은 열이 장시간 계속되는 불목 안에서는 사춤을 채우고 진흙반죽으로 발라줍니다. 아궁이 또는 높은 열을 받는 부분은 목부재로부터 최소한 20cm 이상 불연재료로 시공해야겠습니다. 솥을 거는 부뚜막 아궁이와 불목이 없이 방 아랫목에 직접 불을 때는 함실 아궁이가 있는데, 함실 아궁이가 부뚜막 아궁이에 비하여 열 효율이 2배 정도 되므로 특별히 조리할 게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뚜막 아궁이보다가 방바닥 밑에서 직접 불을 때는 함실 아궁이로 만들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궁이 철물은 연기가 새지 않게 밀실하게 만들고 뚜껑은 자연적으로 닫혀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 중력에 의해서 열리지 않도록 각도를 잘 조정해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잊어먹게 되면은 불문이 안 닫히게 되면은 밤새도록 그 틈으로 찬 공기가 들어가므로 방이 빨리 식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부넘기, 아궁에서 불목으로 향하게 잔돌에 진흙을 발라서 만들고 연기가 잘 넘어갈 새 가게, 그리고 재를 긁어내는데 용이하도록 매끈하게 바르는 게 좋습니다. 바람막이, 불길의 길이가 짧은 곳은 작게 하고 긴 곳은 크게 하여 꿀뚝에서 역류하여 들어오는 한기를 막아내고 불목에서 고래를 지나오는 연기가 잘 빠져나올 수 있게 경사진 구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들장 놓기는 한국 조상들은 주로 운모를 사용하였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현무암 판석으로 합니다. 금이 간 곳이나 틈소리가 난 곳은 다시 바르고 화기와 연기가 새지 않게 꼼꼼히 합니다. 거미줄치기는 진흙을 사춤돌 윗면에 내리쳐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눌러 박아서 구들장 틈에 깊이 들어가 채워져 사춤돌이 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토 올리기는 마른 흙이나 보드라운 모래로 꼭꼭 다져서 밟아 넣는데 시방에서는 3cm로 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10cm 내로 두껍고 여물게 다져 넣어서 연기가 새지 않게 합니다. 구들방에서 연기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잡는 것은 바로 붙어넣기에 있으므로 너무 얕지 않게 그리고 제대로 꼼꼼하게 꼭꼭 밟아 넣어야 되겠습니다. 초벌, 재벌, 정벌은 각각
3cm 내외로 하고, 바닥이 너무 건조하실 때는 그냥 초벌, 재벌, 정벌을 바르지 말고 표면에 물을 축여 가지고 진흙 반죽이 굳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는 게 좋겠습니다. 방바닥 마무리는 보통 두껍고 질긴 종이에 기름을 먹인 유지장판을 많이 깔지만, 광목에 기름을 먹여 쓰거나 솔방울, 은행잎 등을 찧어 넣어서 얇게 펴 바르는 등 오래가고 물이 스미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방바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꿀뚝 개자리는 개자리 바닥 높이보다가 낮거나 같게 하고, 동결 방지를 위하여 꿀뚝 개자리의 기초 부분은 지면에서 동결 심도 이상 묻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결 심도보다 얕게 되면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등치마에 의해서 꿀뚝이 옆으로 넘어가거나 비스기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파손되는 결과를 낳죠. 최대 동결 심도를 산정하는 방식은 Z는 C 루트 F입니다. Z는 최대 동결 심도를 이야기하고, F는 설계 동결 지수를 이야기하고, 이거는 환경부에서 아마 발표를 했는 게 있을 겁니다. C는 동결 지수에 따른 보정 상수를 이야기합니다. 지역적으로 대구의 F는 72, 의성의 F는 331입니다. 보정 상수 C는 설계 동결 지수가 100 미만은 27.3, 200 미만은 30.2, 300 미만은 35.6, 400 미만은 42.1입니다. 요거는 기상청에서 아마 발표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Z는 동결 심도, 최대 동결 심도는 대구는 C 루트 F는 27.3 루트 72는 231.6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의 Z는 최대 동결 심도 깊이는 C는 루트 F이므로 42.1 루트 331은 765.9mm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상, 대구는 231.6mm 이상, 의성은 765.9mm 이상으로 꿀뚝 개자리의 기초 부분을 깊이 묻어줍니다. 거기서부터 해 올라와 가지고 흙을 묻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꿀뚝이 부등치마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꿀뚝 배구구 높이는 처마에서 위로 60cm 이상으로 하되 용마루보다는 낮게 하므로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불이 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꿀뚝 가슴 연기의 배출구 위에 빗물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고 아랫바람, 밑으로 부는 바람이 들어와서 아궁에서 불이 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꿀뚝갓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연도 크기는 불목의 크기보다 조금 작아도 되며 꿀뚝 지름보다는 크게 하고, 개자리에서 꿀뚝으로 직접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것도 좋겠죠. 이상으로 옛날 구들로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구독 그리고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